보니까 대충 한 8번, 9번까지는 잘 도달을 한 것 같아요. 9번까지가 거의 뭐 내신 문제 수준이고 중간에 그 뭐야 3번 뭐 이런 좀 틀린 친구들은 좀 반성해.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10번부터 가볼게요. 10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봅시다. 뭐야 왜 이렇게 3명 맞았어 3명. 이 쉬운 거를 자 10번 문제 어떻게 봐야 돼요? 극한이 나오면 항상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극한은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이거 수능 볼 때까지 100번은 들을 거야. 뭐 한 번 할 때마다 수업 시간 한 2-3번씩은 할 거니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있어요. x제곱에 f의 x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0으로 하는 애가 있지. x제곱분의 f의 x 더하기 1이 1입니다. 자, 일단 뭐 치환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x를 무한대로 가면 이게 지금 뭐 이 꼴이 잘 안 보이면은 꼴에 대해서 이 모양을 바꿔야죠. 뭐 우리한테 요 놈은 익숙하지 않으니 x분의 1을 뭐 t로 치환하는 정도? 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리미트를 t를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에 정확하게는 0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해. 근데 뭐 다음 함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t의 제곱분의 ft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f라는 함수는 t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 함수는 최고차항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x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 최고차는 뭐 a 이 정도로 넣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이게 0으로 갈 때 여기 0이 되지. 근데 얘도 0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0의 힘이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0의 힘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조차도 그냥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또 치환하는 거예요. x 더하기 1을 또 t로 치환을 해. 그러면 x가 t로 가면 x가 0으로 가면 t는 1로 가는 거지. 얘 모양을 바꾸면 리미트 t가 1로 가고 여기에 그럼 t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f t가 되네. 그래서 이게 다 인수에 대한 얘기죠. x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인수 탁탁탁탁 다 없어져갖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a는 계산하시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식만 되는 거는 한번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을 만들어라 할 때 근, 그 다음에 개수, 차수 요 정보 3개로만 식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근과 근에 대한 요 차수, 그러니까 근이 이제 요 가중치의 개념인데 이거는 3차, 4차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가중치에 대한 얘기기도 해. 근이 2개, 여기도 근이 2개.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 계산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 숫자만 바꿨거든? 기출문제 숫자만 바꿨어요, 진짜. 그래서 몇 명 맞췄구나. 잠깐만. 동우가 푼 거? 계산하는 거 확실하게. 다원이 푼 거? 자, 이 계산 능력을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이게 어떻게 뭐 이걸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건 해설을 보시고 계산 능력은 이거 내가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 너희들이 이 계산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하시고 자, 한 개만 이제 뭐 해석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게요. 자, 수직선이 있는 점이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가 로그 5의 T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Q라고 하는 점이 있고 로그 5의 12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Q를 비율인데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애가 이게 비율에 대한 얘기거든. 로그 4대 로그 4의 3분의 5대 로그 4의 5분의 12 하여튼 뭐 숫자가 이상하죠. 걔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다. 이렇게 1이 된대요. 근데 여기 비율이 여기가 로그 4의
3분의 5. 그 다음에 로그 4의 5분의 12.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봐. 여기에 길이비가 이상한 숫자로 나왔잖아. 길이비가 이상한 숫자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비가 2대 1이었다라고 하는 애를 2대 1이었다고 하는 애를 이거를 뭐 4대 2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여기 5로 나눠서 5분의 2대 5분의 1이라고 써도 뭐 상관없지.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비율에 대한 길이 비율이 이렇게 된대. 뭐 진짜 길이는 아니니까 비율로 한다면 여기 로그 4라고 하는 애를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로그 4분의 여기가 로그 3분의 5대 로그 4분의 로그의 5분의 12니까 이걸 없애버려도 돼요. 그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밑을 내가 원하는 이제 어떤 숫자로 아무렇게나 다 바꿔버려도 된다는 얘기기도 해. 그쵸? 그냥 아무 숫자나 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 숫자랑 이 숫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랑 이 숫자. 실제 길이를 구해볼 거야. 이게 비율이잖아. 그럼 실제 길이를 구해볼 거라고. 그럼 실제 길이 대 이거는 실제 길이 대 이거 이렇게 될 거잖아. 실제 길이. 여기가 이 좌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로그 5의 12 빼기 로그 5의 5를 하면 로그 5의 5분의 10인데 이 숫자가 같죠? 이게 딱 같아. 여기는 딱 같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 4를 지워버리고 여기 5로 바꿔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건 실제 길이가 됐어. 이것도 실제 길이가 되겠지. 그럼 1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야. 1에서 로그 5의 3분의 5를 빼면은 로그 5의 P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거를 내분적 공식으로 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거를 이제 밑을 조작하고 하는 이제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 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 돈 닦는 기분으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해봐. 이거는 해설 보지 마시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봐. 그러니까 정문법으로 이렇게 내분점에 대해서 해서 밑도 바꿔야 되고 하여튼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런 계산 능력은 필요하니까 해보세요. 하여튼 P는 그래서 3분의 5분의 1분의 5가 되니까 P는 3 이렇게 나오겠지. 없어지면서 로그 5의 3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어찌 봤나? 뭐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 이건 아직 수업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미적분에서는 합성함수를 막 그려갖고 막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거 수원수투에서는 그 방법을 쓰면 안 되고 그냥 합성이 돼 있으면 수원수투에서는 그냥 치환이야, 치환. 이상한 방법 쓰지 마시고 치환이에요. 지금 f의 g x가 0 얘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함수 안에다가 사인의 2파이제 2파이의 gx를 집어넣어서 0인 거를 먼저 찾습니다. 다음 여기는 요거를 먼저 풀어요. 그 사인 함수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거는 우리는 그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2파이의 gx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사실은 무수히 많죠. 그냥 대충 마이너스 3파이도 있고 마이너스 2파이도 있고 마이너스 파이도 있고 0도 있고 파이도 있고 2파이도 있고 3파이도 있고 점점점 이런 애들이야. 자, 그럼 gx로 가능한 애들은 여기 파이 나누고 다 떼버리고 gx로 가능한 애들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0 이거 2분의 1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 0 2분의 1 2분의 3 점점점 이렇게 많은데 이 gx라고 하는 애가 코사인 함수예요. 코사인의 n분의 3파이 x n분의 3파이 x니까 실제로 코사인의 영역상 이런 애들은 이제 불가능한 거지. 이런 애들 다 쳐내고 이 안에서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코사인 n분의 3파이 x가 얘가 될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주기가 결정이 안 돼 있죠. 주기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적당한 숫자를 세줘야 돼. 적당한 숫자. 그게 9개가 돼줘야 됩니다. 코사인 함수를 대충 그려요. 대충 코사인 함수를 대충 그리면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니? n분의 3파이분의 1분의 2파이를 하면 3분의 2n이 주기입니다. 3분의 2n이 주기니까 여기 3분의 2n이 될 거고 여기 3분의 n이 될 거고 뭐 조금만 더 가볼게. 이 정도. 자, 이제 선을 그어볼 거야. 마이너스 1에 닿는 이런 애들은 이런 점, 이런 점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애들은 이런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대충 9개가 되는 애들의 경계를 잡아야 돼.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2까지. x좌표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0에서부터 어쨌든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서 12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되는 애들을 다 선택을 해봐. 그 다음에 2분의 1 하나, 둘, 셋. 이 정도에 이렇게 되면 이 끝점이 또 안 들어가는 거, 이 방정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0에서 12 끝점이 안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 안 들어가. 여기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9개를 세봅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여기가 끝이 나와야 돼. 그 여기까지 근이 나오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2라고 하는 여기 끝점, 여기 12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 딱 들어가야 돼. 여기 12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에 걸리면 안 돼. 왜냐면 여기 x가 12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들어가도 될까? 여기는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x가 정확하게 이 점이 돼버리면 x가 여기 12가 정확하게 여기가 되면 12가 여기가 되면 여기는 끝점이라서 포함이 안 돼. 12는 끝점이라서 포함이 안 돼. 그래서 12가 요 사이에 있다를 표현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럼 12라고 하는 애가 여기 근을 찾아야 되고 여기 근을 찾아내시면 돼요. 이 근을 찾아내는 거는 기본적인 삼각함수 방정식 푸는 거라서 이것도 뭐 내가 도와줄 부분은 아니야. 자, 여기가 6으로 표현합시다. 6분의 4n, 6분의 2n, 그리고 6분의 3n, 6분의 2, 3, 4, 5. 여기가 6분의 5n. 그러니까 얘는 6분의 5n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여기만 찾아내면 돼요. 요거 방정식 푸시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애를 찾아내세요. 그거는 뭐 직접 해봐. 9분의 7n 이렇게 나옵니다. 9분의 7n. 9분의 7n. 뭐 사실 여기서 그냥 나와요. 이것만 풀어도 나오는 거라서 대충이 안 되네. 이쪽으로 보면 72를 5로 나누면 5, 1은 5, 4, 20, 14점 얼마보다는 커야 돼. 아니, 15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뭐 하나 나올 테니까. 자, 이렇게 뭐 찾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걸 만족하는 뭐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텐데 그 경계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뭐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좀 더 올릴까 하다가 말았어 그냥. 개수를 구하시오나 뭐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딱 요 정도.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요거 공부해. 요거 안 나오는 사람은 공부하세요. 저런 게 안 되면 나한테 지금 카톡을 보내놔. 저런 자료 만들어주는 거 10분이면 만들어. 10분이면. 저런 방정식 푸는 거. 자, 13번. 13번 어디 있을까? 13번 맞춘 사람? 잠깐만. 쉬운 거야? 맞춘 거? 찍은 거? 푼 거? 이거 내 거 예전에 교재에 있던 건데 혹시 기억으로 푼 거야? 아니야? 실력으로 풀었어? 잘했네. 방학 때 했던 자료에 있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 푼 친구들이
자, 1600원 다 떼줬네. 아, 마음 아픕니다. 이게 너희들 2학년 때까지 보던 모의고사랑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난이도가 차이가 커요. 이게 2학년 때는 그냥 뭐 1등급 정도 선에서 뭐 한 70몇 점에서 컷이 나왔으면은 이게 난이도가 더 올라갔는데 컷은 더 올라가고 막 이래.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부터가 일단 이제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재학생만 이 카운팅이 돼갖고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재수생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일단 등급이 하나씩 밀려. 전국의 4%가 그냥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뭐 메가스터디 같은데 3월 모의고사를 점수를 보정한 등급이 있어. 따로. 그걸로 보셔야 돼. 자, 봅시다. 직선에 대한 얘기죠. 정수, 모든 항이 정수야. 이 모든 항이 정수. 정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는데 얘가 절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직선에 대한 Pn 더하기 Q 직선에 대한 얘기가 되고 P는 4 이하의 자연수래. 정해진 거잖아. 뭐 이게 P가 1, 2, 3, 4 그냥 뭐 집어넣고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뭐 P가 1, 2, 3, 4 이 중에서 집어넣으면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A1이 뭐 이렇게 다 힌트를 줬으니까 A1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아.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A1의 값의 합을. 근데 요거 밑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2만 있대.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라고 하는 애가 A4 빼기 A3 요것만 만족하고 다른 애들은 만족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2, 3, 4가 주인공이지. 2, 3, 4 2, 3, 4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 꺾어지는 이런 직선은 뭐 우리 뭐 등차 수열에서 해석하는 건 뭐 별거 없잖아.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럼 2, 3, 4가 어디에 있겠니?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2, 3, 4가 이렇게 있을까? 걸칠까? 이렇게 될까? 이거밖에 없잖아. 이것만 잘 따져주면 돼요. 그 정수 이것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2, 3, 4가 있다고 할게. 2, 3, 4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왜냐면은 3과 2의 이 높이 차이가 4랑 3의 높이 차이랑 같아져 버리면 안 돼. 이런 거 안 돼. 여기도 2, 3, 4 이렇게 되는 거 안 돼. 중간에 걸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간에 걸치는 애가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여기가 2, 3, 4가 돼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높이가 같은 상황.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비대칭 형태가 돼야 됩니다. 비대칭 형태. 그럼 비대칭 형태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쯤에 자, 기울기가 1, 2, 3, 4 이걸로 이제 찍고 가는 거야. 기울기가 1, 2, 3, 4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인 거죠. 2랑 3이랑 4가 됐을 때 뭐 대충 뭐 한 요쯤에 이렇게 찍어서 2랑 3의 요 높이 차이가 이렇게 돼서 높이 차이가 이게 커야 되는 거야. 3과 4의 여기 높이 차이 요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직선 입장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여기에 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3과 4 사이에 근이 들어가야 돼요.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3과 4 사이에 근이 들어가야 여기 높이 차이는 이렇게 온전히 보존이 되고 여기에서는 좀 짧아지는 꺾이면서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3과 4가 핵심일 것 같아요. 3과 4 3과 4에서 작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3과 4에서 근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음수를 만들고 하나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 있는 속에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직선이 1인 애들로 작업을 해봅시다. 이 3과 4가 핵심이에요. 3과 4에서 기울기가 1인 애를 집어넣을게. 기울기가 1인 애를 집어넣으면서 모든 값이 정수가 나오게 하려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지. 이게 뭐 이렇게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근이 나오게 하는 걸로는 이게 기울기가 한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는 게 기울기 1자리인데 이게 정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일단 P가 1일 때는 안 돼. 불가능합니다. 자, P가 2일 때 다시 가볼게. P가 2일 때 가봅시다. 자, 3과 4를 집어넣어서 요때도 P가 2가 되면
P가 2가 되면 여기에 두 칸을 올라가게 이렇게 한 칸 갈 때 두 칸이 올라가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꺾이면서 2랑 3의 이 높이와 3과 4의 높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뭐 이렇게 여기 딱 가운데를 가게 되겠지.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3과 4가 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능해지네요. 자, 이 상황으로 가면 일단 수열이 하나가 결정이 되지.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요거는 1이 돼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1이. 왜냐면 정수가 나와야 되고 한 칸 올라갈 때 두 칸, 한 칸 갈 때 두 칸을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수열은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Pn 더하기 Q라고 하는 수열은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 항이 1이 되니까 공차가 2가 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초항으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5. 이게 가능하겠네.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나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건들을 조금 쉽게 주면서 여기에서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EBS 문제도 조금 변형하는 거라서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해. 이제 P가 2대 들었으니 3 넣읍시다. 3이 되면 이제 한 칸 갈 때 세 칸을 올라가면 돼요. 자, 이게 3과 4에 대해서 정수로 이제 만들 건데 일단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갈 때 이렇게 2까지 한 칸 갈 때 세 칸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하고 또 가능한 거는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거는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여기 두 개가 가능하겠네. 두 개가 가능하겠네. 그럼 요 놈은 이제 공차가 3인 상태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공차가 3이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요거 가능할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들어간 애는 마이너스 2에 공차가 3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서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값 씌운 게 A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따가 이제 다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P가 4가 되면 이제 하나가 더 생기겠지 뭐. P가 4가 되면 3과 4에서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가 여기가 3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공차가 4가 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게 가능할 거고 그럼 뭐 이제 규칙이 있겠죠. 이게 한 칸 더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러면 한 칸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애들을 싹 다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6이었네 7, 8, 9, 10, 11까지 해서 싹 다 더하면은 절대값 붙여서 더하면은 50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여튼 난이도가 높은데 뭐 요즘 추세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14번은 그냥 방정식 문제인데 뭐지? 그래도 맞추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 같아. 시우 맞춤 제대로 풀어서 찍은 거 아니고 잘했어. 자, 14번도 일단 해봅시다. 이게 속도가 속도를 가장한 방정식 문제예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이때 T가 양수 쪽에서만 제한이 있고 F하고 T의 위치 함수가 FT가 T의 세제곱에 6T의 제곱에 13T의 빼기 5 그 다음에 G, T가 위치인데 KT의 2K 더하기 7 이거는 이제 K를 살짝만 묶어놓으면은 고정점이 있죠. 고정점.
자, 얘가 출발 후 두 점 PQ가 만나는 횟수래. 자, PQ가 만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돼요? 만난다에 대한 얘기는 위치가 같다. 그치? 위치가 같아야 만나는 거잖아.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FT는 GT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속도, 가속도에 대한 표현으로 가면 뭐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뭐 도함수에 대한 표현, F에 대한 표현하고 좀 달라지는데 이게 운동에 대한 표현으로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방정식 F는 G를 표현하는 얘기야. 이렇게 좀 별거 없죠. 자,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 3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자, 일단 뭐 미분 해봅시다. 얘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t 제곱에 12t 더하기 13. 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얘를 근이 있는지는 확인해 봅시다. b제곱 6제곱 마이너스 ac 39. 이거 음수가 되네. 뭐야? 근이 없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네요. 그건 증가만 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그 증가만 할 때 기울기의 최소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지.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붕 떠있는 f'x가 여기 꼭지점이 그럼 2점, x는 2 기울기의 최소점. 그럼 3차 함수는 얘를 가지고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 2에서 기울기가 하여튼 최소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그래프로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럼 2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표시를 합시다. 여기 2가 뭔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2,5 여기다가 그냥 2 집어넣은 거야. 요 값은 뭐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0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뭐 이런 정도로 fx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GT라고 하는 애도 2,7을 지나가죠. 그러니까 2, 여기 7 여기에 대충 7이 있어. 여기 7 요 점을 지나가. 자, 2,7 여기 두 칸 차이가 나네요. 두 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K 값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K 값을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K가 되면 한 점에서 한 군데서만 만나게 되는 거지. 여기 T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등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T가 양수부터 따지는 겁니다. 0은 또 포함이 안 돼요. T도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근데 뭐 애초에 시작하는 점이 뭐 저기가 된다면은 세 점에서 잠깐만 아니구나 출발 후 만나는 횟수니까 여기는 포함 안 돼요. 국어 능력이 딸려갖고 여기는 포함이 되면 안 돼. 출발 후 두 점이야. 출발 후 두 군데에서 위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 후니까 t는 0은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 하나, 두 개, 세 군데에서 만나는 것 같지만 출발 후니까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버려도 이렇게 돼도 일단 두 군데에서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K의 최소야. 최소. 그러니까 기울기를 줄여줘야 돼. 그럼 기울기를 줄여서 어디까지 줄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은 이거 뭐 뻔한 스토리인데 이게 항상 이렇죠.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곡선하고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의식을 해야 되는 건 이거 접하는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 군데, 두 군데 여기까지가 돼서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 자, 그 접하게 만드시오가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하게 만드시오. 그럼 접하게 만드는 걸 이제 식을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식을 만드는 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이 점,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외부의 점 7,2에서 접하게 만드시오 이런 거라서 자, 다시 2,7 외부의 점이야. 곡선 외부의 점에서 이 y는 fx까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시오가 핵심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t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f't의
y에 x 빼기 t 더하기 ft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2,7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요 방정식 t에 대한 요걸 만족하는 t를 찾아주는 게 일단 기본이지.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함수에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편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왜 편하냐면 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점이 여기가 아니 변곡점이라기보다 이거 근의 합이지. 근의 합. 여기를 t라고 하면 나머지 여기 만나는 점을 세팅하기가 좋아. 왜냐면 여기 t 여기 몰라. 물음표. 그러면 여기 접했으니까 근이 t 물음표 이렇게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t랑 물음표라고 하는 애를 세 개를 더하면 6이 돼. 그럼 물음표가 6 빼기 2t가 됩니다. 여기가 6 빼기 2t라는 근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뭐 식 만들기 나중에 한번 또 할 건데 fx라고 하는 애를 여기 gt라는 함수로 엮어서 같이 할 거야. 식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 곡선에 직선을 이용하는 게 식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식 만들기는. 자, 그래서 f랑 g가 만나는 점이 최고차는 여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x 빼기 t에 여기서 접했고 나머지 근이 여기 6 빼기 2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애는 저기 식이 있으니까 kt k에 t 빼기 여기 7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f가 어디 지나가요? f가 2,5를 지나갑니다. 2,5를 지나가요. 여기 있는 f라는 함수라고 하는 애를 요 k를 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은 x는 2를 대입하면은 뭐 일단 여기 2를 집어넣으면 k가 없어지면서 7만 남지. 2를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고 2 빼기 t의 제곱에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이게 뭐예요? t가 왜 들어갔어? x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은 t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t가 구해지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여기 t라고 하는 애가 이게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냐면 구해야 되는 값은 여기 이 값이 t가 1인 거를 찾아냈으면 어떻게 원하는 거는 f't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f'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k가 됩니다. 왜냐면 접하는 상태니까. 접했으니까 여기 t에서의 기울기랑 k 값이 같아집니다. 하여튼 뭐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는 뭐 그냥 계속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냥 다만 이게 이제 속도 가속도에 팔을 쓰고 나와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건 이제 우리 수업에 초반에 했던 거라서 그치. 연초에 푼 거야? 아니야, 찍은 거야? 왜? 이 정도면 이제 맞춰야 되는데. 자, 15번 합시다. 이 수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또 하긴 할 건데 이거는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이 스타일이 많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비슷해 보이는데 풀이가 다 달라. 비슷해 보이는데 풀이가 달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를 풀 때 뭐 표현을 따로 할 게 없어. 강한 조건.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사실은 모든 문제, 수원이 됐든 수토가 됐든 비적분이 됐든 가장 강한 조건이 어딘지 그것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만 해도 주어진 조건 중에서 조건이 많은 쪽을 파고 들어가지 이상하게 뭐 엉뚱한 데서 이렇게 파고 문제를 풀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뭐 근이 있다면은 함수에 근이 있으면은 근부터 작업을 하는 게 함수의 기본인데, 얘 같은 경우 수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건이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가조건에서 어디가 가장 강한 조건인지를 살펴봐야 돼.
A의 4n 빼기 3이라고 하는 애가 공비가 R인 첫째 항과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과 R인. 그럼 A1이 R인 거고 공비도 R이야.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R의 n승.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 이 절대값 R이 0에서 1 사이래요. 일단 이거 보면은 뭐 공비는 음수일 것 같아. 자,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데가 AN에다가 2를 더해주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돼요. 이 수열을 읽어야 돼. 일단 뭐 식이 나오면 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듯이 이 식이 나오면은 이 식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읽어줘야 돼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봐, 이게 너희들 알고 있는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이쪽으로 하면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됐다, 등비 수열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숫자가 적당히 작아.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더 해주래.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가 숫자가 작으면은 키워주고 숫자가 좀 커. 3보다 좀 적당히 커. 뭐 예를 들어서 5, 뭐 10 이런 게 되면 반으로 줄여주래. 그럼 이 느낌을 읽어야 돼. 식을 읽는다는 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커지지도 못하고 계속 커지지도 못해요. 그치? 계속 작아지지도 못해. 왜냐면 적당하게 작아지면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런 느낌이야. 약간 주기성이 여기서 좀 느껴져야 돼. 그래서 얘는 필연적으로 주기성하고 관련이 됐구나라는 걸 읽어주셔야 돼요. 아니, 못 읽어도 뭐 문제 푸는 거는 지장은 없는데 읽어주면 더 편하다는 얘기야. 자, 시작합니다. R부터 시작해. A1, A3. 지금 주기성이 여기에서 뭐 있잖아. 주기성도 있고 A5, A6 이 정도만 합시다. 첫 번째 항은 R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R. 그럼 얘가 0에서 1 사이에 대한 숫자를 첫 번째 항에 들어갔으니 여기에다가 어떻게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2를 무조건 더해주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밀고 이렇게 가. 왜? 초항이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문제들 보면 이게 중간부터 찍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오거나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도 푸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데 얘는 왜 첫째 항부터 갑니까? 하면 첫째 항이 나와서 그래요.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이 너무 강해서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이 강한 조건이야. 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그 다음 항은 그래서 R 더하기 2가 돼요. 너무 쉽지? 그럼 2가 더해졌어. 요 사이에다가 2를 더해봐야 3을 못 넘어가지. 그렇지?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못 넘어갑니다. 3번 더 더해줘. 이렇게 하면은 3을 넘어가. 왜냐면은 절대값 여기가 기껏해야 뭐 저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제 3을 넘어갑니다. 3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절반으로 줄여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R 빼기 2 이렇게 돼. 그럼 다시 3보다 작아지는 숫자가 되고 더하기 해주면 2분의 1 R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주기성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기까지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여기 보이지?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게 기출문제에 있는 구조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푼 사람은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근데 기출문제 아직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푸는 게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출에 대한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려. 자, 봐 다시 문제가 있어. 얘를 막 풀려고 공략을 해봐. 근데 안 풀렸어. 근데 해설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해설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소스는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다는 거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흐름을 못 잡은 거거든. 흐름을. 여기서 중간에 뭔가가 끊긴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갈 뭔가를 못 찾은 거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강한 조건 이런 걸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어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식을 못 읽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해까지 하는 데는 해설을 보든 아니면은 내가 해설해 준 거를 보고 이해를 성공을 했어. 그러면 봐봐, 이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해. 이거는 못 풀었지만 이거는 공부를 해서 문제의 양을 조금 더 쳐내면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맞추는 문제는 뭐냐면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애를 써도 진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 근데 해설을 들었는데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돼.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략을 해야 돼. 이런 문제들을.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공략합니까? 하면은 내가 아까 인쇄를 막 해오려고 말하는데 이게 방학 때 수업을 했어. 이거를. 수열, 점화식을. 그래서 영상도 있고 대략적인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에서 강한 조건을 잡아내는 그 영상을 찍어놨어요. 내가 몇 명한테는 미리 자료를 줬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이제 직접 판단을 해. 그래서 저는 여기 공부할래요 하면은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해보시고 방학 때 했는데 까먹었다. 그럼 뭐 얼마든지 내가 자료를 다시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마무리만 이거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 풀고 나서 사후 관리가 진짜 중요해. 그냥 풀고 나서 이해가 됐어? 끝!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이해가 됐으면 이거를 확장해서 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자, 하여튼 더 갑시다. 이게 결정이 되면 이제 다른 뭐 얘네들 다 나오는 거지. 첫 번째 2분의 1. 여기 2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 됐고 그 다음에 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7이 되고 세 번째 얘는 또 다시 아니지 절반을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다시 2를 더해버리면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 주기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M이 여기서 안 끝나고 3보다 큰 애를 찾으래요. 3보다 큰데 20 이하의 자연수 m의 최대값 20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얘네들을 찾으래요. 이 규칙이 뭐 별거 없어. 이게 첫 번째 항 아니지. 첫 번째 항은 이거는 3보다 작지. 3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3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 여기다 2를 더하면 4분의 9 3까지 조사를 못했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7 이렇게 되니까 이거 도달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성을 쓰게 돼 있어요. 4칸에 대한 4칸에 대해서 주기가 여기서 4칸에 대한 주기로 가고 이걸 계속 해봐. 뭐 20개 정도 되는 거야.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되는 애들은 뭐야? 3 4, 5, 6, 7 그러니까 3, 7, 11, 15, 19, 20보다 작으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합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그냥 그때 최대값이 K고 그 K의 값을 찾는 거구나. 뭐 11번째 값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찾아내시면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잘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수능 때 잡아낼 건지를 결정을 하세요. 이해가 되면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자, 그 다음에 17번은 요 아까 계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계산으로만 가는데 자, 이 17번 이거 그냥 가벼운 문제니까 원래 그냥 눈으로 풀라고 한 문제였거든. 이건 나중에 한번 수업으로 또 해볼게. A판이 0이야. 시그마 1에서 16까지 AK가 24가 된대요. 자, 이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칭성. 8이 0이야, 8. 뭐 대충 증가할 거 같죠? 여기가 8번째 항이 0이면 어떻게 돼? 7번째 항과 9번째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 0이 돼. 그치? 그러면 얘를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짝꿍이 안 맞아. 짝꿍이 안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A1, A2, A8, A7, A9 사실은 A15까지 이렇게 딱 예쁘게 들어갔으면 이게 다 0이 되는데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8 첨자죠. 1과 15의 가운데 등차 중앙 때문에 얘네가 싹 다 0이 돼. 하나 남지. 그래서 A16이 24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남는다고 A16이 여기 하나가 남아요.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돼? 8칸 갔을 때 24를 건너뛰었으니까 8칸 갔을 때 24면 공차가 3이 되는 거지. 공차가 3. 공차가 3이면은 뭐 구하는 거야? A10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뭐 여기서 볼까? 이렇게 여기서 2칸 가면 되는 거잖아. 공차가 3인데 뭐 6이죠. 등차 수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등차 수열의 꼴, 그 다음에 등차 중앙, 합 얘네들을 3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 수능에 나오는 거는 요거 3개에 대한 조합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꼴을 어쨌든 구하는 문제긴 한데 등차 중앙을 이용했을 때 이게 계산량이 확 줄어든단 말이야. 의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이거 내 진짜 측정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제곱근 했는데 수업을 이상하네. 이 문제도 풀었고 다 어디 맞췄구나. 오케이. 자, 18번은 3점이지만 합니다. 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자, 이것도 자, 표현을 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sin 3분의 n파이의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중이니까 sin의 3분의 n파이 이걸 풀어줘야 돼요. 방정식을. 근데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얘네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자, 이거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래.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의 계열은 크게 2개예요. 개수를 묻는 게 있고 실제로 실근에 이게 존재하지 않게 뭐 이 2가지로 이게 분류가 나눠져. 이 개수로 내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이놈이야 이거. 이거는 실근에 대한 존재니까 이걸 직접 다 해봐야 돼요. 자, n이 짝수가 되면 n이 짝수가 될 때랑 그 다음에 n이 홀수가 될 때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거 이제 변형 문제들을 인쇄를 다시 해줄게. 자, 짝수가 됐을 때 음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음의 실근 여기 있지. 그러면 홀수가 됐을 때 음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여기 sin의 3분의 n파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양수가 돼야 돼. 여기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가 여기 동그라미가 양수가 돼야 되고 n이 홀수가 되면 이 동그라미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A라고 할게. 이거 보통 A라고 쓰니까 A라고 하는 애는 양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제 해봅시다. 이게 근을 구하는 상황에서 이 사인의 3분의 n파이라고 하는 데를 표현을 하는 게 그래프로 당연히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로 당연히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인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근데 이게 단위원으로 표현하는 게 얘는 주기성이 조금 더 낫지. 사인의 3분의 n파이를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값은 y좌표야. y좌표. 그치? y좌표에서 60도씩 계속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60도. 그러니까 처음에 n이 1이 되면 여기 60도. 여기 n이 1일 때 여기에 대한 y좌표가 읽혀지게 되고 n이 2가 되면 여기에 대한 y좌표가 읽혀져요. n이 2일 때. 3일 땐 여기, 4일 땐 여기에 y좌표. 지금 y좌표니까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 다음에 5, 6이 되면은 이제 주기성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7, 여기다 6을 계속 등차수열로 이제 가주면 돼. 8, 9, 10, 11, 12, 14. 점점점. 자, 다시 n이 짝수가 됐어요. n이 짝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된대. n이 짝수면 양수 이쪽이지. sin 값, y 값이 양수. 됐지? n이 홀수가 되면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22, 21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여기 60 증가를 시키면은 여기 28, 14, 20까지
되고 5, 11, 17 여기가 끝이네. 이렇게 3개가 여기가 4개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물론 4점짜리예요. 4점짜리인데 이 기출문제에 이런 걸 묻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출문제와 유사도가 높으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갖고 예전에는 킬러 문항이었는데 그냥 킬러 문항이었는데 쉬운 4점으로 처리를 해서 내기도 하고 3점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또 봅시다. 자, 19번은 주기성에 대한 얘기고 이건 수업 시간에 못했네. 이거는 한다고 해놓고 또 까먹었네. 리스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또 할 거야. 걱정 마시고 fx가 자, 얘를 잘 읽어야 돼. 자,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게 0과 2 0과 2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0과 2에서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면적이 너무 크다. 면적이 대충 1이래. 0에서 2까지 fx dx가 1이야. 1과 6까지가 10인데 그럼 이게 또 한 칸을 또 쪼개야 되네. 뭐 일단 쪼갠 요 면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여기를 a, b 뭐 이런 정도로 나눕시다. 이게 2칸씩 가야 되는데 자 처음에 0과 2가 정의가 됐어. 0과 2가 정의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0과 2가 정의가 됐으니까 x값에 대해 0과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자, 여기다 0과 2를 집어넣어봐. 여기 0과 2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0과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 0과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가 되네. 이쪽 방향이잖아. 그 방향이 좀 잘못됐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바꿉니다. 여기의 값이 0에서 2가 되도록 해요. 여기 요만큼 전체가 요만큼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치환 안 하고 이렇게 보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수능에 나온 이런 주기성과 관련된 적분이 있거든. 걔를 치환을 하면은 그냥 더 헷갈려져. 그래서 직접 이대로 읽는 게 좋아. 이 통째로 0에서 2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x 빼기 2가 0에서 얘가 2가 되면은 2에서 4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2에서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2에서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에서 2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의 2에서 4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함수값의 3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니까 0과 2 여기에서 그려진 애는 2와 4에서 이렇게 3배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요거를 읽어야 돼. 이렇게 그냥 함수 자체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져. 자, 그러면 이게 면적으로 그냥 쪼개야 돼. 1에서 6까지를 가야 돼요. 1, 2, 그러면 이제 4에서 6까지도 여기서 또 3배가 됩니다. 자, 얘가 3배가 되니까 면적도 당연히 3배가 돼서 3b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3의 제곱 a가 되고 3의 제곱 b.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a 더하기 b는 여기 1이라는 면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1에서 6까지는 여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3a 더하기 3b 3a 더하기 3b는 3이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3a 제곱에 여기도 9를 해서 a 더하기 b를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0 나옵니다. 여기도 9가 되니까 b에다가 3, 9 이렇게 해서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1에서 6까지 맞나? b가 마이너스 2네. b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면은 뭐 이제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3이 되고 요렇게 돼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는 될 거야. 대충 요렇게 하면 돼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데는 3에서 10까지야. 3에서 10까지만 또 쪼개지네. 3에서부터 10까지. 그럼 이제 산수만 하면 되죠. 산수만. 3에서 10까지면 3b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이렇게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81까지. 3b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까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답이 돼. 자, 그 다음에 20번도 이거 안 보이는데 20번도 그냥 맞추라고 넣은 건데 20번이 마음이 아프다. 자, 20번. 아마 근데 이거 맞췄어도 이게 낚시를 걸었으면 틀렸을 거야. 왜냐면 이게 낚시로 걸었던 문제를 내가 그 낚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낚시에 걸리지 않도록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봐봐. 이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 그걸 잡았으면 진짜 내공이 높은 거고. 자, A1이 1보다 크답니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어요. A는 등차, Bn이 등비입니다. 등비. 그 다음에 AN의 공차와 그 다음에 BN의 공비가 모두 A1이래. 여기에 공차가 A고 공비도 얘도 A래. 자, 이렇게 봤는데 B1과 B2와 B3이 이게 등비지. 등비가 어떻게 요 안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이게 공차가 A면 우리한테 뭐 들어가 있는 공차는 처음부터 해갖고 A, 2A, 3A, 4A, 5A, 6A 이렇게 몇 개 들어가는 거야? 10개, 10 이하의 자연수, K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까지 딱 들어가거든요. 8A, 9A, 10A 여기 등비 수열을 만들어라 이거지. 이 10개 중에서 등비 수열을 조합하시오 이겁니다. 자, 등비 수열의 조합은 뭐 일단 첫 번째 제일 눈에 편한 거 여기 초항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부터 그냥 잡아보는 거죠. 편하게 초항 A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AC 그러니까 20 곱해져서 2A, 4A 얘네가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거니 이거는 이제 공비가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쓸까요? A4랑 지금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B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뭐 4, 8 B4는 어떻게 되는 거지? 초항에다가 3번 곱해진 거니까 A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또 있죠? 3자리로 해볼게요. A부터 시작하는 걸로 3A 그 다음에 9A 이거부터 한번 다 잡아봅시다. 세 번째 2A부터 시작하는 것도 공비로 4A, 8A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없어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 보이지만 있어. 이거를 못 찾았으면 사실 틀린 거야. 근데 이게 최소값이 아니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이제 여기다 낚시를 탁 걸어버려갖고 이게 진짜 어떤 게 있겠니? 4A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4A부터 시작해서 공비가 2분의 3이 있어요. 공비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지. 그치? 공비가 아니지. 공비가 그치? 첫 번째 B1이 지금 여기서 공비만 나왔으니까 초항이 뭔지를 모르고 BN이라고 하는 처음 항이 뭐 유리수인지 뭔지 몰라. 공비가 아니지 2분의 3 2분의 3 들어가도 되겠죠. 초항이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6A가 들어가고 6이 없어지면서 9A 2분의 3 되는 거지. 되죠. 근데 여기서 최소가 안 나와. 그래서 사는 거야. 근데 원래 원본 문제는 요거까지 건드려 갖고 틀리게 해놨어요. 너무 잔인하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인간적으로 틀리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이건 안 넣어놨는데 뭐 요정 아마 두 번째인가? 아니구나.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구나. 어차피 이게 숫자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공비가 3이고 그러면 A4는 12가 되고 얘는 81 이렇게 되죠. 3의 4제곱 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항이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
없습니다. 자, 뭐 이런 낚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시고. 자, 21번 갑시다. 21번 도형 문제인데, 도형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입행 전에. 그리고 극초반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또 맞췄네. 다음 맞춘 거지? 주관식이니까. 도형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일단 뭐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두 개를 그려야 되네. 대충 이 정도에. 그 다음에 A, B, C, D, E. 자, 작은 원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고. 자, 삼각형이 ABD랑 ABC가 있는데 외접원이 각각 5원, 5투래요. 직선 AD가 이렇게 뚫고 가는데 여기 E, 여기가 BC의 중점이래. 중점. 이 중점을 잘 해석해야 돼. 호의 중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뭔가 조건이 나오잖아. 여기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이 상황은 두 개밖에 없어. 각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각과 길이가 조합이 돼서 면적을 주기도 해. 면적을 주기도 하는데 결국 뭐 요거 아니면 요거지. 근데 길이에 대한 조건을 주잖아. 보통은 길이에 대한 조건을 주면은 그게 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각에 대한 조건을 준 이유가 길이에 대한 걸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을 각으로 정보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을, 이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이게 너희들 이제 함수 문제 풀 때도 비슷해요. F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F'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거 뭐야?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 이 길이가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각이 같은 거지. 그치? 이 의식하면 더 잘 보여. 의식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 의식을 계속 하세요. 자, 각이 같으면 각의 2등분이 되니까, 각의 2등분 성질 기억나려나? 이렇게 되면은 각의 2등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이렇게 되지. 이 길이가 나왔어. 여기가 4래요. 4. 그리고 BD 대 DC로, BD 대 DC로 이게 2K 대 3K. 그럼 여기가 6이지. 이렇게 되지. 이건 이제 뭐 길이에 대한 비율을 각을 이용해서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5원과 5태의 반지름의 길이를 R1과 R2. 그러니까 삼각형 A, B, D 하고 삼각형 A, B, C. 이거에 대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으로 당연히 갈 것이고, 여기를 뭐 세타로 할까요? 세타. 그러면은 왼쪽은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원이 들어온 거니까 2K가 읽혀줍니다. 2K가 2R1 이렇게 할게요. 자, 밑에 큰 원은 사인 2세타 분의 여기 5K지. 5K가 2R2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3대 8이래. 3대 8. 이게 3, 8. 그냥 뭐 직접 집어넣어도 나올 거예요. 어차피 K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갈 거니까 사인 세타랑 사인 2세타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럼 사인 세타랑 사인의 2세타의 비율이 어떻게 곱해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15 대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비율이니까. 맞나? 어쨌든 뭐 비율 이렇게. 오케이, 됐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이 각에 대한 정보거든. 지금 이거를 풀 수가 없잖아.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과생은 이게 이제 덧셈 정리로 보이면은 큰일 나요. 덧셈 정리로 보이면은 이게 이제 산으로 가.
이거에 대한 식을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풀어냈으면 잘한 거고. 어디 있을까? 사인 세타랑 사인 2세타에 대한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죠.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들은 각과 길이 이렇게 돼요. 사인 2세타로 엮여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큰 삼각형이고, 사인 세타로 엮여있는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 두 개입니다. 그럼 제 관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면 과정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넓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요. 넓이로 이제 푸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된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의 두 개를 합친 거랑 같다. 여기에서 이제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의 관계가 나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애가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그 길이 자체가 여기 길이거든. 여기 x. 그래서 저 길이 요소랑 같이 엮어서 보는 거예요.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오른쪽에 대한 삼각형은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랑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 대신에 15분의 16 사인 2세타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x에 대한 식만 딱 남아요. x에 대한 식만 딱 남고, x를 구하시면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산수는 생략. 하여튼 이제 면적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 22번 또 맞춘 사람이 있어. 세상에나. 너무 잘했는데. 여기 시도는 해본 사람. 나는 그래도 못 풀었어도 시도는 해봤다. 풀 시간이 없었나? 답을 뭔가 쓴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잘했습니다. 자, 이런 추론형을 풀 때는 고정관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추론형을 많이 푸는 시간을 쓸 건데, 추론형에는 수능 5점이라고 부르겠어. 수능 5점. 첫 번째, 근을 냅니다. 교점에 대해서 F랑 G의 교점, 혹은 F랑 X축의 교점. 두 번째, 극점을 내요. 극점. 세 번째, 변곡점을 은근히 섞어서 내고, 수투에는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제 문제는 안 나오지만, 노골적으로 안 나오지만 문제풀이에 변곡점을 알면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적점을 내고, 다섯 번째, 점근선. 요거 냅니다. 요거밖에 안 내요. 그래서 수능의 추론형은 요거, 그래서 점이 이렇게 5개가 다 있다 그래갖고 5점이라고 재수생, 그러니까 3수생들이 이름 붙여줬어.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해석을 할 때 X좌표, Y좌표를 최대한 분리를 하시고, 해석하기라고 하는 게 X좌표, Y좌표를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대학교를 가면 함수라고 하는 애를, 함수를 점집합으로 배워요. 점집합.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 함수를 분석하는 걸 이게 점으로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이게 다 점이야, 점. 이게 진짜 점이야, 점. 점을 해석을 하시면 돼. 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최대한 점으로 볼 수 있으면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대충 뭔가 X좌표, Y좌표로만 이게 나누기만 해도 대충 3차원의 윤곽이 막 보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중에 보여요. 자, fx는 1보다 작을 때 들어가고, 자, 다시 갈게. gx는 fx를 뒀는데 1보다 작을 때는 fx고, 그 다음에 x 빼기 1분의 x에서 정의가 안 되는데 여기에 f'의 마이너스 1. 요 놈의 정체가 좀 의심스러운데,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대충 보면 x 빼기 1분의 얘를 유리함수로 어쨌든 만들어낼 수가 있죠. x 빼기 1분의 2x 빼기 2로 강제로 만들어갖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2로 해서 여기를 2로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럼 2 더하기 x 빼기 1분의 뭐 대충 이 정도 유리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함수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지. 자, 그러면 여기 x는 1, x는 1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x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자, 그 다음에 gx의 최대값은 6이래요. 6으로 정해져 있는데 x축에 6을 고정을 해. y좌표로 6이 중요합니다. 자, 요것만 봐도 일단 유리함수로 구성이 된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 1에 대해서 이게 정근선이잖아. 1에 대해서 정근선이 이렇게는 될 수가 없지, 그치? 최대값이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무한대로 뻗어가니까 유리함수가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그럼 대충 뭐 이게 이제 1로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2라고 하는 애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x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y는 2라고 하는 애가 y값 2가 또 중요한 상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유리함수를 대충 이렇게 일단 그려놔. x좌표, y좌표만 이렇게 잡아도 3차함수가 대충 보인다니까 이게. 자, 이 정도 하고 최대값이 6이 나와야 되니까 분명히 f는 여기 6을 한번 찍어야 돼요. 여기서는 6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f가 이렇게 돼도 안 되고, 그치? 대충 이게 6으로 막혀 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극대값이 6을 한번 찍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6이 여기 있는 극점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생각을 하시고, 6이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x 입장에서 이렇게 6이 되는 애를 여기 어떤 값이 f가 이렇게 된가? 요런 느낌으로 이 값이 분명히 있을 거도 생각을 해. 이게 극대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fx가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극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 하여튼 저 6이라고 하는 y값이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근일까? 극대일까? 극소일까? 변곡점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라고. 그러면 뭐 극대밖에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3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를 내고 1차 함수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게 3차 함수를 낸 이유가 있어요. 2차 함수를 낸 이유는 이게 대칭축과 꼭지점에 대해서 내려고 문제를 낸 거고, 직선이면 이런 이제 증가 함수를 낸 거고, 3차 함수를 낸 거면 3차 함수를 추분형으로 냈으면 이게 극대 극소 때문에 낸 거야. 그러면 분명히 여기다 극소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극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극대는 저게 다 같고 극소를 어디 찍어주는 게 좋아? 그치?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거 y값 x값 이런 애들로.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은 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찍어내는 이제 그 요령이 x좌표랑 y좌표만 잘 관찰을 하고 얘네들을 조합을 잘 해야 돼. 이게 근인가 극점인가 변곡점인가 접점인가 정근선인가 뭐 이런 걸로 잘 조합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극한식을 한번 봅시다.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g, x는 t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ht라고 하는데 얘네 불연속점, 그러니까 개수의 변화가 두 번만 나와야 돼. 두 번. 여기 두 번.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2랑 6에 대해서 6보다 조금 작은 값 대충 5.9 정도 잡을게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값 1.9 정도를 잡았을 때 얘가 이쪽이 개수가 더 커야 된대. 뭐 여기 대충 보면 여기 두 개인데? 두 개. 1.9는 근데 3차함수를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도 두 개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1.9 정도 2보다 작은 에서도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세 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 개를 만들어주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여기까지 당겨줘야 되겠지. 정확하게 이 점근선에 요 위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야 요거보다 조금 작으면 세 개가 되는 거지. 여기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두 개가 되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 개형을 그래서 찾을 때 이게 x값, y값 뭐 이런 것들만 잘 따져주면은 거의 답에 근접합니다. 나머지 식을 만드는 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고 이 정도 힌트 줬으니까 뭐 이제 각자 해보세요.